오늘 6강 100억 부자 프로젝트 제6강 오늘 제목이 뭐죠? 회장님, 오늘 제목이 뭐죠? 안 외웠어요? 게시물 봤는데도 안 외우고 있었어? 오늘 제목 뭐예요? 회장님 바꿔야 되나? 총무로 바꿔야 되나? 어쨌든 일일 경영에 대한 부분이죠. 디테일하게. 오늘 하루의 목표는 있나? 맞죠? 자, 제6강입니다. 100억 부자 프로젝트 제6강 33강이 이제 8월 16일 날 아마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6강입니다. 우리가 100억이라는 거는 그냥 돈의 수치이기 이전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가르기 위해서 스님이 이제 섭네일을 붙여놓은 건데, 도인스님 만나서 아주 어릴 때 12살 나이에 약사 7불 부처님 성전을 사부님이 기도를 돌아라 해서 21일씩 돌면서 각 사찰마다 이제 하고 마지막 별자리인 기림사 약사전이 이제 마지막 별자리입니다. 거기 가서 기도 21일 하고 부처님한테 100조를 주십시오. 100조가 필요하니까 100조를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우리 큰절에 와서 그 100조에 대한 발언문을 올리고 그 100조에 대한 발언문을 모든 사형과 사부님이 이제 보시고 나서 어린애한테 묻는 거예요. 100조에 대한 개념을 알고 네가 지금 적은 거냐? 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개념은 있었지만 명료하게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하시든 학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구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1번,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부모님이 지어준 지금 이름을 가지고 이게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는 중생. 죽을 때 전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가기 싫어서 전부 다 아동부동하면서 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세상의 목표를 정하기 전에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거는 글자 그대로 웰빙과 현대 용어로 웰리스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웰빙적인 삶을 현재 나는 매일 구축하고 있는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어봐야 돼. 한국말로 하면 참살이죠. 내가 정말 행복하나? 내일 행복하면 안 되고 모레 행복하면 안 되고 1년 뒤에 행복하면 안 되고 10년 뒤에 행복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천리 먼 길까지 와서 비상기름 떼고 시간 죽이면서 석도안이한테 강의 들으러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웰리스와 웰빙의 스타트는 내 자신한테 먼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나의 라이프, 나의 삶은 행복한가?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1번이 뭘 것 같아요?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자녀분한테나 내일 직장 가면 직장 동료한테나 주위 이웃이나 친척한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너 오늘 목표 있어? 이렇게. 오늘 말이에요. 지금. 오늘 너 목표가 뭐야? 오늘 석도안이한테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한 그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
그다음 내일 선데이 날, 일요일 날 목표는 뭐냐 이 말이에요. 등산 갈 거냐, 뭐 할 거냐.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사부님의 유지대로 몇 살 때 되면 세계적인 대인이 나타날 거니까 그때까지 환자들이 그 많은 난치병 환자고 치료를 할 때 치료비를 전혀 받지 말고 공덕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부님의 유지를 받들고 그 신심, 사부님을 믿는 마음 한계를 가지고 했다가 진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정확하게 앞으로의 일어나는 23살 때 개안이 되고 나서 이 앞으로의 세상의 흐름을 1번 목표, 가난방위로 태어나서 4살 때 고아가 됐기 때문에 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의지할 데가 없이 태어난 가난뱅이였고, 두 번째 학벌 없고 가족 없고 친척 없고 부모 없기 때문에 내가 삼는 목표 1번이 뭐였느냐 하면 중2 됐잖아요. 바꿔서 얘기해서 구독자 여러분은 지금 내가 타고난 환경을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환경이 가난과 부정이라 할지라도, 현재 내가 안 좋은 부부 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현재 내 환경이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삶은 석도안이는 가난에서 출발한 겁니다. 내일 죽어도 울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어려운 삶에서도 철두철미한 만날 수 없는 일생에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대스승을 만나서 스승을 믿는 신심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나는 깨치지 못한 중들한테 단호하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너는 자시수행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내 제자 저기 앉아있지만 제자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시수행을 단 한 번도,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사부님의 유지를 받들고 자고 싶죠. 밤 당연히 12시 1시 자고 싶은데 자시수행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의 목표는 뭐냐 이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 되는 거 관심 없어요. 종교는 이미 판대를 바꿔야 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23살 때 꿈을 꾼 게, 부처님 100조를 주시면 그 100조 가지고 제가 한국의 이 명상 산업을 전 세계에, 사업 말고 명상 산업을 전 세계에 퍼뜨려서 한국이 정말 위대한 민족이고 위대한 자손의 위대한 정신문화가 있다는 걸 세계에 알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도에 웰리스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거기에 대한 계획 판도는 다 짜가져 있었고, 자, 거꾸로 묻는 거야. 그 명상대가든 사업가든한테 딱 물어보는 거야. 자기 분야에. 네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떤 조직의 힘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말고, 조계종 산하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그 국가에서 주는 1년에 그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어느 마을 만들고 이런 건 쉬워요. 돈 가지고 갖고 와서 집행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누구 도움 하나도 없이 시장을 개척하고 꾸미고 나가고 앞으로 기획하고 제자를 기르고 이런 센터를 할 기획은 철두철미하게 목표가 1번, 이 지구상의 정신문화를 바꾸고 가겠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강의 듣는 강주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세계의 정신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가겠다. 이게 1번. 두 번째,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목표예요. 세 가지가 뭔 것 같아요? 1번, 너 완벽하게 정신문화를 바꿀 깨달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한테 거꾸로 반문하시면 돼요. 너 사업에 1000억 1조를 벌려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고, 법사가 되려면 그 공부에 얼마만큼 잘 알고 있고, 의사가 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항시 반문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목표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하루의 목표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신하고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네,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오늘 못 했을 게 모레 하고, 이거는 절대로 성공한 삶도 아니고 갈수록 떨어지는 디테일한 삶에서 완전히 바닥치는 삶이에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가 있죠. 부자와 가난뱅이가 있어요. 부자는 뭐가 틀린 줄 아세요? 돈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에요.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정신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 현재 누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한 300을 빌려주고 사업해봐라. 해가 빌려줬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도 디테일이 없고 목표도 없고 준비된 것이 없는데 누가 돈을 줬죠. 그럼 그 화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반드시 화가 생기죠. 그 대표가 로또 정신적인 걸 안 된 놈이 로또 맞으면 100% 다 망하는 이유죠. 하늘에서 돈을 아무한테 주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게 주지 않는다. 1번, 반드시 목표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0억 부자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1800년 동안의 우리 불교계의 자성을 깨우치는 큰 썸네일일 수도 있어요. 가장 부지런하지 못한 놈들, 정신 지도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기독교 200년한테 다 정신을 내준 대가리 깎은 철저하게 버러지 같은 중놈들. 부지런하지 않죠? 노력 안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신도 오겠지. 뭘 줄 건데 신도한테. 부처님 기도나 가르치고 1800년 전에 경전이나 엎드리면서 현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설파하고 앉았다. 시간 죽이고 돈 죽이고 뭘 가르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 판도가 10년의 강산이 아니고 6개월마다 강산이 바뀌는데 거기에 너는 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꿔서 내 사업, 내 교육, 내 전문 분야가 6개월 안에 계속 바뀌는데 180일 안에 바뀌듯이 그러면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목표의식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판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의 첫 번째는 뭐예요? 목표 하루의 스타트입니다. 내가 우리 제자 만났을 때 처음으로 물어본 게 이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뭐 6시, 7시쯤 일어납니다. 그럼 수행자 안 되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수행자는 반드시 인시에 눈을 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똑같은 동문들, 전 세계 어떤 명상 지도자든 요가 원장이든 대한민국에 다 멀리 할 것도 없어. 대전 시내만 딱 요가원 5군데만 다녀오면 아침 6시 반에 요가 문 여는 데 한 군데도 없어. 그럼 뭘 얘기하느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문화 지도자가 해야 될 웰니스와 웰빙 사업의 1번이 요가 명상인데 웰니스 웰빙이 언제? 아침에 10시에 깨어나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대가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내 분야의 대가가 되려면 반드시 인시에 눈이 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눈이 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시는 뭐냐? 3시부터 5시 사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엔 축이 돌았으니까 3시 30분부터 5시 30분 안에는 내 일에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수행이면 수행, 공부면 공부, 요가면 요가, 명상이면 명상, 눈 떠서 몸 청결하게 하고 큰 목표는 정해져 있고 연마다 정해져 있고 분기마다 바뀔 수 있지만 정확한 거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의 목표를 어기면 끝나는 거예요. 일일 경영이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대충 살았는데 오늘 하루를 몇 가지 할 건가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적어놔야 돼. 자, 바꿔서 얘기할게요. 스님은 하루 전에 적습니다. 내일 강의 어디 가고 그러면 강의 가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를 디테일하게 적어요. 적어도 한두 개가 빠져요. 정말 시간을 쪼개서 하려고 하는데 한두 개가 빠진다고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2-3시간 잠들기 전에 참여를 합니다. 오늘 하루 잘 못 살았네. 미안한 거예요. 내 자신한테. 누구도 원망하고 나한테 그렇지 않았는데 얘기할 사람 없는데 내 자신은 알고 있잖아. 내 양심은 보고 있잖아. 내가 오늘 하루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를. 백천만급의 난조로 사람 돼서 여기 땅에 오기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런 고귀한 인생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이 삶을 받았는데 이미 로또 1000만 더 많은 이 귀중한 인생을 삶을 받았는데 이 귀중한 삶을 그냥 대충 무의미하게 보내는 거예요.
자, 100억 부자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1번 목표를 반드시 세워라. 2번 디테일하게 오늘 목표를 내일 하루 전날 저녁에 적어라. 내일 뭘 할 건가. 짝대기 꺼라고요. 요가했다. 1. 나는 오늘 뭐 했다. 1. 짝대기 꺼서 자기 전에 오늘 뭘 하고 뭘 못했는 걸 정확하게 해서 내 자성에게, 내 자신에게, 내 진성에게 계속 축적을 쌓아가는 게 뭐예요? 내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죠. 늘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온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만 돈이 오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만 사람이 나타난다.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수많은 수행자를 내가 도반으로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도반할 놈이 한 놈도 없었어요. 왜? 나보다 뛰어나게 투철하게 정신을 가지고 나를 일깨워주고 야, 왜 뭐 하는 거야? 정진해야 되지 않아? 할 수 있는, 탕발할 수 있는 놈이 있었으면 친구가 됐고 도반이 됐을 거예요. 한 놈도 없는 거야. 다 나태에 쳐 빠져가지고. 그냥 이 지금 시간이 공짜이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자의 개념 두 번째, 시간을 유한한 거로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시간은 절대 유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오늘 지금 한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이 내 삶을 바꾸는 운동력이다. 그냥 나태하게 집에 자빠져가지고 넷플릭스 틀어놓고 디즈니랜드 틀어놓고 드라마 보면서 한두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을 그 삶이 누적되면 반드시 문을 열고 돌아온 놈이 있어. 게으름. 두 번째, 나태함. 세 번째, 무사한 일이 찾아 들어와요. 그러면 뭘 출발했냐? 자,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몇백억 있어도 나는 이미 가난뱅이야. 가난뱅이에 탑승한 거예요. 금방 잔고가 바닥나지 않는 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난 아직 살만한데 착각하면 큰 오산이다. 부자는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유동성 있게 세상에 어떤 빛을 가지고 돌릴 수 있을까라는 디테일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지 지금 현재의 이 자금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사형사제들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도한 사형사제, 사제는 그래도 좋은 분 만나가지고 부사도 많이 하고 재단 자산이 한 6조 정도 되니까 이제는 노력 안 해도 되지 않아? 그게 내 돈이냐고요. 내 돈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거꾸로 반문합니다. 뭐한데 그렇게 잠 안 자고 그렇게 서류 만들고 그렇게 강의하고 그렇게 노력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편히 좀 살지 이제는?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어? 사형과 내가 타고난 목표가 틀리고 타고난 에너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너의 목표는 뭐냐? 바꿔서 여러분 구독자의 목표는 뭐냐가 본인한테 반문을 해보십시오. 세계 정신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고 분명히 내가 공표를 했어요. 23살 때. 그러면 지금 2024년, 25년, 26년에 전 세계 웰니스 시장이 한국 돈으로 8조 7천억 달러입니다. 바꿔서 얘기할까요? 1경 1,400조 원이 전 세계 돈이 풀려 있는 거예요. 1경 1,400조 원이. 1경 1,400조 원에 동성에서 로터스 마인드 재단은 얼마만큼 국익을 선호하고 전 세계의 웰니스, 웰빙 문화의 동성에서 한국의 정신 문화를 가지고 지리산에 4,740억을 부어가지고 세계 어디도 없는 6년제 명상대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텔 들어가고 병원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왜? 전 세계에도 어디에도 전문가정 6년간 하는 명상대학이 없기 때문에. 자, 웰니스라는 시장은요, 앞으로 2030년 뒤를 내다보면 얼마만큼 지금 발전하냐면 1년에 17.4%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3대 종단이 웰리스 정신문화의 세계의 비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재를 가지고 있느냐? 자문해봐야 되겠지. (23기까지) 유료 강의를 해서 800명이 넘는 제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웰리스 시장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1년에 스타트 28년도 하반기부터 1년에 한국 돈으로 40조 원씩 갖고 올 자신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1년에 40조씩. 꿈도 망상도 아니에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세계적인 명상문화 기업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로투스 마인드는 4년 과정을 해서 첫째, 내 삶을 바꾸는 것은 1번, 두 번째, 수많은 사람의 정신과 육체와 건강을 다 바꿔줄 수 있는 AI가 절대 대처할 수 없는 최고의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을 23살 때 내다본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내가 하고 있는 요가원에 회원 100명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체육관에 회원 1000명 있는 거에 만족하고 뒤로 자빠져서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희희낙낙 거리는 것은 가난에 동성을 한 거예요. 나는 가난뱅입니다고 동성한 거예요. 만족하고 있죠, 내 삶에. 굉장한 가난뱅이들의 특성이에요. 이게. 조금만 돈 벌어오면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유한된 시간을 그냥 마구제비로 희롱하면서 지금까지 1800년 동안의 한국 불교는 뭘 했냐 이 말이죠. 철저하게 자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출가자로서 막대한 소임을 갖고 이 땅에 완 13대 장문이로서 모두가 내 책임 갖고 나 하나만큼은 절대로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고 내 제자 하나는 정말 눈 밝은 제자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가야 되겠다. 오늘 나는 눈 떠서 기적을 늘 맛보고 있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어제 안 데리고 간 거는 오늘 기적을 맛본 거예요. 오늘 24시간을 주어진 이 기적을 내가 맛보고 24시간 안에 이룬 목표를 디테일하게 적어서 성취해 나가면서 그 성취해 나갈 때 우주의 에너지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나한테로. 이게 내 삶을 경영하는 최고의 CEO입니다. 세계적인 CEO가 되기 전에 저는 열반하셨던 정주영 회장의 강의를 정확하게 108번을 들은 사람이고 삼성 회장의 강의도 108번을 들은 사람이고 왜? 똑같은 게 있죠. 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서 성현이 종교 지도자만 성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현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계 위상에 알리고 없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고 가난한 나라를 부강한 나라에 올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초계같이 1초를 나눠서 쓰신 이런 성현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만 성현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공자, 노자, 부처, 예수만 성현이 아니다. 지금 현 시대의 성현들은 많이 있고 많이 왔다 갔어요. 스티븐 잡스, 세계적인 성현입니다. 핸폰을 만들어서 세계를 통일해가 묶었고 또 지금 수많은 세계의 경영 대가들 성현들이 계속 출연하면서 또 다른 성현들이 만들어내면서 스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바로 이 정신문화의 축 웰리스의 시장입니다. 날로 갈수록 인간은 6가지의 감각기관을 너무너무 평온하고 안온하게 만들면서 뭐를 만들어 놨느냐? 정신문화 축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과학 문명과 정신 문명이 축이 5대5로 딱 묻어 떨어져야 되는데 과학 문명은 99, 정신 문명은 1로 떨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만연한 비교 문화가 창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교수도 가르쳐 주지 않고 정신 지도자도 가르쳐 주지 않는 비교 문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나는 왜 지금 내 친구 같이 좋은 차를 못 타지? 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노력하지 않는지? 나는 왜 목표의식이 없는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난 천성이 뭔지를 알라고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비교하면서 가장 나를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계속 가난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엄청나게 좋은 것도 좋지만 엄청나게 인간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놨죠. 여러분이 운전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금방 목격할 수 있어요. 핸드폰 들고 신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는 젊은 애들이, 유소년, 청소년 애들이 버글버글 하죠. 그래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스님같이 배움이 없고, 배움에 어떤 시간이 없고, 환경이 못 됐다면 훌륭한 스승님 여기 다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따로 교수 만나러 가고 따로 안 해도 돼요. 이 안에 세계가 찾는 모든 스승님이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스승님을 지금 안방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운전하는 카 안에서 언제든지 선생님을 모셔서 켜놓고 이 한정된 시간을 부족한 내 배움을 채우는 장으로서 차 아니면 차 안에서도 강의, 화장실 가서도 강의, 반신욕 가면서도 책을 들고 가서 책을 드는 그 시간 10분, 20분, 30분 반주님께 앞에서 책을 들고 들어가는데 책을 들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물어봐요. 저 혹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스님입니다. 네? 스님이라고요? 스님이 왜 어깨 문신이 있어요? 네, 격투기 초대 챔피언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어릴 때 사부님 때문에 판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책은 왜 들고 들어오세요? 10분, 20분의 그 반신욕 하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귀중한 양서를 들고 들어가서 조용하게, 자, 여기서 수행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벌어지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시선에 시선이 끌려서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은 통찰이 때가 있기 때문에 딱 책을 드는 순간 요 안에서 막이 다 쳐져버려. 이 앞에 하나도 관심 없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소리 들리지 당연히. 그런데 눈이 책에 딱 가서 다른데 정신을 안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 문화의 가장 귀중한 겁니다. 저번 주에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찍어서 적어드린 숫자를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적어드렸죠? 자, 이건 뭔 얘기냐 하면 내가 특별한 제조된 물건이 아니고 똑같이 여기 카이스트 내가 천재 박사도 저기 앉아 계시지만 박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그 분야에 노력을 했느냐. 오른쪽과, 자, 스님, 사업청사진을 언젠간 여러분한테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어떻게 해서 1년에 40조씩 벌 수 있죠? 4억도 아니고 4천억도 아니고 4조, 40조씩 번다고요? 1년에? 가능하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요? 중생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시장들입니다. 꿈만 잔뜩 하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지 않았잖아. 행동을 안 했다는 얘기야.
내가 준비돼가 있으면 반드시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죠. 17년 전에 내가 목숨을 구했던 사람은 지금 스님의 웰니스 사업에, 리조트 사업에 동성을 해서 이미 전 세계에 지금 리조트를 27개나 잡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리조트 돌리고 있다고, 전 세계에. 근데 그냥 리조트가 안 된다, 이제는. 그럼 뭐야? 바로 웰빙 시장에 맡아서 웰니스 리조트를 오픈을 해야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거의 다 간다. 왜?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한다. 지저분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한다. 행복하게 오래 하고 살고 싶어 한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금 농산물 개방이다. 전 세계 농산물 개방에 우리 농민들이 쓸 자리가 없죠. 웰니스 시장이 로터스 마인드가 3,000개가 전 세계 오픈 딱 되는데 저는 스님은 딱 8년에서 12년 정도 봅니다. 누적액가 밀리면 12년, 2008년도부터. 그러면 전 세계 1,000만 명의 회원을 딱 안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산물의 최고로 고가로 가지고 유기농으로 만들어서 제품 만들어서 이 전 세계에 다 뿌릴 수 있어요. 농민수산부 장관 정도 되면 농민들을 어떻게 살릴 건가를 연구를 해야 돼. 밤잠 안 자고. 시장 개방을 막을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이 좋은 토양 속에서 만드는 음식 가지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웰니스의 어떤 음식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여기 연구하고 있는지 하나도 연구하고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농민부 장관이란 놈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갈구를 해서 이 아름다운 땅에 태어난 이 축복받은 몸뚱이로 가지고 전 세계 어디 가도 어제 아래 멕시코 시장 BTS가 가서 54,000명이 모인 광장에서 멕시코 대통령이 붕을 열어서 BTS를 가지고 54,000명이 아리랑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미 우리나라 문화는 세계에서 1등 문화로 가고 있는 선진국 계열에 이미 탄지 오래됐어요. 종교, 명상, 과학,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한국에 다 있다고. 방산산업, 세계적인 방산산업을 갖고 있고, 저희 여기 앉아있는 제자는 제 사부님의 유발상자 책을 봤는지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세계적인 방산과학자가 있습니다. 미사일 체계 유도 무기의 최고 박사가 있습니다. 사부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대로 가서 지금 창원의 미사일 회사를 가지고 전 세계 방산에 수출을 하고 이번에도 이란 전쟁에 한국의 방산이 천궁2가 가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잖아요. 북한이 막 먹고 싶어도 지 마음대로 막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이유가 있어요. 상상도 못하는 방산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고. 오늘 얘기는 33분인데 40분 안에 끊을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스님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지만 딱 깨어보면 하나입니다. 네가 태어나서 갈 때까지의 천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내 자신한테 물어보면 너 천성이 뭐야? 뭐 때문에 태어났어? 이걸 물어봐야 돼.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시간을 죽이면서 밥 먹고 똥 사는 기계가 있어요. 스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이라는 말을 절대 듣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중생은 바로 산스크리트로 번역하면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짐승은 뭐죠? 이성이 없어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디비지가 아무데나 자고 자기 똥 산 데 위에서 자고 거기서 이부자리 깔고 자속 번식하며 애미애비도 모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생. 하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민족의 혼을 알고 인지의 사대를 알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모든 디테일을 다 끌어안고 무엇부터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감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가든 무슨 일이든 식당이든 정체가 돼서 뭐가 도저히 한 길을 못 나가겠다 하면 스님한테 문의하십시오. 저는 여기 앉아서 그냥 호화호식 하면서 큰 절만 운영하던 중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나라 대리운전이 처음 들어왔을 때 대리운전들 4년 8개월 해봤고, 오토바이 배달이 시작될 때 한겨울에 청주절에서 자발적으로 4개월 오토바이 배달을 해봤고, 왜? 지금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알고 싶어서. 유한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걸 오늘 딱 하면 나는 누군가, 왜 태어났는가, 천성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전체적인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 세 번째, 이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하게 오늘 목표를 반드시 완성해야 된다. 네 번째, 유한한 시간을 마구제비로 공짜같이 쓰지 말아요. 그 시간에는 내가 내 개발을 하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는 나를 개발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부산에서, 대구에서, 먼 거리에서 기름 떼고 오는 이유는 내 개발을 하기 위한 거예요. 중한테 부처님 설교만 들어서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나는 부처님 뒷담화도 까는 사람이에요. 내가 중이지만. 왜? 부처님은 자기 부족이 망하는 걸 못 막았잖아요. 막았어요? 부처님이? 자기 부족 다 없어졌잖아요. 못 막았죠? 도가의 사명 대선사의 13번째의 손자입니다. 부처님이 제자이기 이전에. 도성 우리 민족의 땅을 지키고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초계같이 자기 목숨을 던지고 7년 전에 성병을 데리다가 700명을 무공을 가리키면서 하루하루에 그 고뇌를 했던 그를 직지사나 표충사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정 앞에 앉으면, 제 사진에도 있습니다. 진영 앞에 딱 앉으면 이 도인이 고민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민족을 걱정하고 이 나라의 앞을 걱정했던 그 위대한 성현의 뜨거운 충원이 서늘하게 다가오면서 석도아니 너는 일반 중이 아니고 민족의 혼을 걱정하고 민족의 앞날을 걱정했던 대스성의 선사의 13번째 계승자이기 때문에 하루도 절대 어설프게 살면 안 돼. 하루도 부끄럽게 살면 안 돼. 이 땅에 다 살고 갈 때 수많은 제자들과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아갔던 그 성현들의 발치에 절대 부끄럽지 않게 매일매일을 투철하게 각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 이 아름다운 땅에 선택받아서 온 분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부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사명당 대선사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한테는 자유라는 두 글자가 있지만 그 자유는 정확하게 한문으로 분산하면 그냥 자유의 뜻이 아니고, 자유라는 이 두 글자를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어떤 글로 바뀌느냐? 자유는 지금 주어진 시간에
책임을 해야 그 자유가 영원히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시간에 바꿔서 얘기할게요. 요거 하고 이제 끊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을 대충 서는 사람들은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지금 주어진 시간을 대충 살면 나한테는 자유가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웰리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몸과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이 모든 경합을 사회의 환경에 맞춰서 정말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이 진정한 웰리스의 시작이고, 그 시장이 지구촌을 살립니다. 즐기고 마시고 먹고 하는 게 웰리스가 아니라 신체적 건강, 육체적 건강, 환경적 건강, 네트워크의 건강, 사회 네트워크의 건강, 인프라의 건강이 하나씩 연결이 돼서 전부 다 유대하고 잘 이끌어서 사회도 건강하고 내 개인도 건강하고 가족도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했을 때 이 지구촌이 진정한 웰리스의 시장에 발을 넣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펼쳐진 지구촌의 아름다운 축제에 어마어마한 기대감과 매일 흥분하는 파운드의 가슴으로 하루를 여는 거예요. 왜? 얼마나 아름답나 이 말이에요. 네가 주어진 시간에 2030년에 일경 1300조 원하는 엄청난 인프라와 경제와 모든 시장이 다 주어졌는데, 자, 여기에 누가 1등 할 거가 2등 할 건가는 노력하기 나름이거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딱 하고 요 강의를 끝낼게요. 부자는 우연히 어느 날 운이 좋아서 된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부자는 어떻게 되는가? 돈의 에너지의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걸 하고 요 강의를 끝냅니다. 돈은 어떤 사람한테 몰려오느냐? 반드시 모든 사람과 공생하면서 지구 촌민과 함께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정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한테 돈이 몰려들어옵니다. 두 번째, 그 돈을 내가 혼자서 어떻게 꿍쳐놓고 하려면 이 돈은 벌써 성현이 자리를 털고 움직여서 나가버립니다. 오늘 어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때는 1000억 부자였는데 지금은 건물 1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팔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부산서 올라오는 우리 조수영 교사님은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두고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부자의 마인드가 일반인하고 또 틀린 게 있어요. 요거만 갖춰준 게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내 옆에 사람을 정확하게 둡니다. 친구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나도 친구하고 중친구 도반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싶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외로움은 사치라고 생각해요. 왜? 부자 옆에는 반드시 근실하고 반드시 충실하고 자기 시간에 추천하며 자기 노력을 하는 사람만 주위에 있습니다. 거름뱅이 옆에는 나태하고 부정하고 시간 대충 죽이고 깔보고 멋부리고 남 뒷담화 까는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 부자는 절대로 이런 사람을 옆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자 뽑을 때, 제자 뽑을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스님, 저 동국대학교에 무슨 박사 나왔는데요. 상자 와도 일단 3년을 절여서 두고 지켜봅니다. 오늘 유튜브 보는 우리 상자들이 봐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이 얘기를 또 정확했으니까. 3년간 제자를 지켜본다. 아, 이놈이 물건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놈을 키웠을 때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정말 이 아름다운 삶에 동성할 놈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부님의 지금 일대기 중에 마지막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92살에 4살짜리 절에 들어온 거를 한겨울에 딱 보면서 하신 말씀, 지금도 절대 까먹지 않는 말이 있어요. 왜 이제 왔지? 왜 이제 왔어? 그 92살에 받은 거예요, 우리 도인날. 지금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92살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겠지만 물건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구나. 본인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았구나. 자,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핸드폰에 아니면 수첩에 친구, 프렌드가 있으면 쫙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내 삶을 좀먹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과감하게 배제하십시오. 내 삶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친구나 내 시간을 죽이고 어이 뭐하노? 잠깐 나와봐. 닭백숙 한 그릇 하게. 그거 한 그릇에서 뭐 할 건데? 어이 잠깐 나와봐. 소주 한잔 하게. 그거 소주 한잔 해서 뭐 할 건데 내가. 남는 게 뭐 있는데. 부자는 그런 헛된 시간에 단 10분도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부자는 내가 천리 먼 길을 가서라도 일본에서 매 맞고 이 시장을 알기 위해서 미얀마의 가장 위대한 마야시 선언에 비싼 돈을 내고 가서 안거하면서 세계 명상 산업을 이미 테스트하고 있었고 20대 초반에 돌아갔었던 틱나탄 스님이 프랑스의 프롬빌리지 명상센터를 세웠을 때 가장 먼저 가서 어떤 명상 산업을 하는가 알고 싶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웰니스 사업을 하고 웰니스 리조트가 있으면 언제든지 날아가서 3박 4일, 5박 6일 거기 비싼 돈을 내고 투숙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 돈의 가치가 있나? 여기서 뭐가 빠졌나?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바꿔서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 그렇게 장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한 삶을 이끄는 것은 장황한 그런 꿈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정확하게 딱해서 오늘 5가지 할 수 있겠네.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하루하루가 쌓인 내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거대 산업을 만들고 거대 기업을 만들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것이지 장황한 큰 꿈을 펴놓고 언젠간 할 거야. 술 먹으면서 술잔 기울이면서 난 큰 사업 하고 싶네. 절대로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오늘 목표의 시간을 막 죽인 사람한테는 그 언젠가는 절대 우주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상수제자 신도회장 매주마다 금을 가리키고 있지만 촛불 배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봐라 하고 던져놓은 지 지금 한 달 넘어가죠. 근데 사부님 말을 안 해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죠? 무언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얼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보자. 왜? 나는 사부님한테 배웠을 때 하루에 1000번 이상 칼질을 했거든.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켰거든. 그래서 금이면 금, 칼이면 칼, 활이면 활, 24반 무기를 지금도 눈 감고 언제든지 시연할 수 있거든. 이게 이 시장에 도전하는 힘입니다. 반드시 내한테 반문해봐야 돼. 나는 이 귀중한 시간 내에서 사부님한테 배운 연공들을 철두철미하게 눈 감고도 할 수 있나?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요, 100년, 120년 살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시간이 몇 년인가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00년 살다고 우리가 계산하면 지금 이제 50 넘은 사람은 반 남았고 60 넘은 사람은 한 3, 40년 남았죠. 이제 나이도 먹고 몸도 마음대로 안 됐고 이런 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핑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 스님 60도 지금 1살 넘어가잖아요. 요번 달에 벌크업을 해서 가슴이 지금 터질 것 같거든요. 근데 웃돌이가 버스가 못 보여줘서 하는데 지금 버스면 가슴 터지가 난리가 납니다. 내가 간 헬스장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듭니다. 뭐 트레이닝이고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와봐, 들어봐. 이만큼 들 수 있어? 스님 나이가 어떻게, 나이는 물어보지 마, 이 사람아. 26밖에 안 됐네. 이거예요. 요번 달에 내가 여기를 충만하게 만들겠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 했으면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선물을 주는 줄 아세요? 우주가 선물을 주면서 내 안에 자존감이 이빠이 펌핑되기 시작하면 세상에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목표대로 하나씩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스님이 굉장히 지금 흥분해가지고 법문을 한 거예요. 에너지가 막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왜?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환경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가장 환경에서 악조건에서 내 삶을 성공시키는 궤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취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제자가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문에서, 좋은 환경에서 저기까지 올라가서 나는 얘 제자를 별로 존중 안 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공부하고 닦고 만들어서 대학교 때부터 IT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그만한 상류의 대가를 가지고 돈을 벌어서 지금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미 여러분은 부자의 편성에 발을 넣은 분들이고 부산에 절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대구에 절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라는 걸 스님은 알고 있어요. 왜? 부산 시내를 다 뒤집어 봐도 저 중만큼 디테일하게 살아오고 삶을 성취한 중놈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이거는 지구촌을 다 뒤집어서도 스님은 반드시 약속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시간이 향후 10년만 딱 지나가면 저 중이 떠들었던 말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게 내가 만들어 드립니다. 두 번째, 그때쯤이면 여러분은 세계 대가들이 돼가 있습니다. 경제면 경제, 공부면 공부, 명상이면 명상의 대가들이 이미 돼 있습니다. 왜? 대가 밑에는 절대로 대가만 나오지 어설픈 사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50분 동안의 긴 시간이었는데 간단하게 마치고 이제 위에 올라가시면 선요가를 우리 이제 제자가 동작이 요가를 냉정하게 찍어나가 보니까 스님 좀 똥똥하게 나오더라고요, 요가에. 벗어놓으면 사실 똥똥하거든요. 굉장히 몸이 탄탄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69밖에 안 되는 키가 요가가 동작이 안 나오니까 우리 제자가 법사님 키가 몇이지? 80. 널쭉한 키로 요가를 동작을 하고 스님이 이제 설명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33가지를 하루에 10가지씩만 할게요. 요번 주 10가지, 다음 주 10가지, 다음 주 10가지 해서 3주 만에 딱 완성시켜서 선요가를 오늘부터는 그냥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 동작은 왜 좋은지를 스님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근염하셨습니다. 끊으세요.